오늘은 FT의 인터랙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FT가 이제 중요한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게 CEO의 하위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놈이 우리 이제 배웠던 그걸 종합을 하자면, 얘는 주로 리프에서 또는 코틸레돈에서 발현을 하는데 얘는 메리스템에서의 발현은 검출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직에서는 발현이 검출되지만 실제로 플라워가 만들어지는 지역인 이 메리스템 쪽에서는 전혀 디텍션이 되지 않더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그런 약간 이제 동떨어진 얘기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 요거랑 이 메리스템에서 디텍션 되지 않는 얘기랑 상호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복잡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FT의 인터랙터입니다. 이 얘기는 2005년에 사이언스의 논문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게 2005년 사이언스고요. 밑에 거는 이제 똑같이 2005년 사이언스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첨부했던 파일을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연달아 있는 페이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상으로 여기 앞에 있고요. 그 바로 뒤에 붙어서 이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백투백. 우리가 그 야구에서도 연타석 홈런 쳤을 때 그걸 백투백 홈런이라고 그러듯이 이제 이러한 이제 표현을 쓰는데, 두 개의 그룹에서 이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둘이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술지에 투고를 하게 되는데, 이 투고 전 단계에서 이 두 그룹이 서로 자기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 그룹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같이 코어 서미션을 하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1번의 경우는 이제 두 그룹이 나이스한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좀 인간성이 괜찮은 경우에는 같이 가자. 두 번째는 나만 먼저 가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는 상대방을 이제 비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룹을 이제 소위 좀 속된 표현을 빌자면 물먹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서미션 합니다. 먼저. 그러면 A라는 그룹이 먼저 서미션을 하면은 B라는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쿱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쿱이 그 아이스크림 가게 보면 이렇게 떠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쿱 됐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그냥 쓰는 일종의 그 자곤, 은어인데, 속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거의 완결이 되고 뭐 한참 일을 했는데 다른 그룹이 그 내용을 논문으로 내버리면 자기는 어디다 낼 곳이 없잖아요. 이제 망하는 거죠. 낼 곳이 없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목표로 삼았던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될 기회를 거의 잃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제 낮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학술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두 그룹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토픽을 놓고 여러 그룹이 경쟁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심한 경우에는 10그룹 넘게 경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의 머리가 정말로 뛰어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들이든가, 그러니까 뭔가를 더 많이 해야만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쟁이 심한 곳을 보면은 어떤 그룹이 첫 번째로 해서 뭐 네이처를 냈다 그러면은 한 두어 달 사이에 다른 그룹은 이제 소위 물을 먹었겠죠. 한 2달 사이에 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 그룹도 몇 년 전에는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한 두어 달 차이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등급이 낮은 학술지에 내야 되고, 거기서 또 밀린 그룹은 이제 더 낮은 더 낮은 학술지에 가서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같은 이제 그 PI들, 그러니까 P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같이 인디펜던트하게 실험을 진행하는 이제 그 Principal Investigator 약자인데, 그러니까 뭐 교수일 수도 있고 연구소에 있는 뭐 책임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컴피티션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학회에 가서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진도는 얼마나 나가는가,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하고 있다가는 물 먹기 딱 십상입니다. 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스쿱을 당하는 거죠. 스쿱을 당하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꽤 오랜 동안 실험을 해서 뭐 1년이든 2년, 3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낼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 개인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실험을 한 사람한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가보면 막 이렇게 외국 연구원들은 뭐 널널하게 뭐 9 to 6 하고 그러는 줄 알죠? 경쟁 심한 곳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보스턴이나 하버드나 이런 데 가보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요. 밤늦게까지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해야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10시쯤 나와서 한 6, 7시쯤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경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걸 하든가, 도저히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불행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거를 팔로우업하는 아이디어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든 무슨 뭔가를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페이퍼는 이제 두 그룹이 서로 같이 가자. 그래서 코 서미션을 했고요. 같이 투고를 했고, 두 그룹 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연구해놓은 결과 양이 되게 비슷했어요. 상당히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양쪽 그룹이 동시에 이제 게재 승인을 받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학술지에서 두 페이퍼를 백투백으로 붙여서 같이 출판을 해요. 그걸 이러한 경우를 이제 백투백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같이 가자 그랬는데 A가 훨씬 데이터가 많고 B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코서미션을 하더라도 B는 이제 리젝이 되죠. 게재 승인을 못 받고 A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 B의 경우는 같이 가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스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여러 그룹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시에 경쟁을 했을 때는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좋은 곳에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이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은 그 결과를 발견을 했고, 그 두 개의 그룹이 같이 서미션을 해서 사이언스의 양쪽에 다 다행스럽게 양쪽에 다 이제 억셉트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이 이제 둘 다 해피한 경우인데,
자, 그럼 이제 이 두 그룹은 뭘 했느냐? FT의 인터랙터를 찾고자 노력을 했고요.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발견한 어떤 유전자, 지금은 우리가 X라고 부릅시다. 이 유전자를 찾은 결과를 학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X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냐? 희한하게 나오네. 이제 이 그룹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두 그룹은 FT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플라워링을 조절을 하고요. FT가 양이 많아지면 이제 얼리 플라워링이 일어납니다. 얼리 플라워링이 일어나는데, 즉 이제 트랜지션이 빨라지는 거죠. 트랜지션이 빨라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른 트랜지션을 보이는 이러한 그 피노타입을 억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팩터를 찾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 피노타입을, 그러니까 얼리 플라워링 하는 얼리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이 피노타입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찾자라는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어프로치를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서프레서 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형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5S FT, 35S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 과량 발현할 때 쓴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콜론을 두 개를 땡땡 붙여놓은 것은, 이것은 이제 두 개의 그 시퀀스를 붙였다라는 뜻의 우리의 여기 필드에서 쓰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요 시퀀스하고 이 시퀀스가 붙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콜론 두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5S와 이렇게 쓰면 요 프로모터 시퀀스하고 요 코딩 시퀀스가 서로 퓨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5S FT가, 그러니까 FT를 과량 발현시켰을 때, FT를 많이 만들었을 때 이가 얼리 플라워링을 하는데, 기본 전제가 뭐냐? 1. 어떤 팩터 X라고 하는 것이 FT랑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 FT의 액션을, 액션이든지 펑션이든지 이것을 X가 뮤테이션 되면 FT의 액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FT의 액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어프로치의 기본 가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이언스를, 이런 종류의 사이언스를 할 때 쓰는 기본 전제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모르는 unknown factor x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면,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 x를 뮤테이션 시켰을 때, 그러니까 x의 기능을 없애버렸을 때 ft의 기능도 상당히 차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번의 경우를 우리가 피노타입으로 설명을 하자면 35SFT가 얼리 플라워링 하는데 여기에 더하기 팩터 X의 뮤테이션을 집어넣으면 얘의 표현형은 얼리 플라워링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뮤테이션, 이 35SFT의 표현형에다가 X 뮤테이션을 집어넣으면 35SFT의 얼리 플라워링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또는 상당히 억제가 될 거예요. 이것이 억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 서프레서 스크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서프레서 스크린은 다음과 같이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서프레서 스크린은 어떤 팩터 X가 요거랑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면 2번 한다면 인터랙션을 한다면 X를 뮤테이션 시켰을 때 X를 뮤테이션 시켰을 때 이 FT라고 하는 거의 펑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큰 무리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디테일한 데이터에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사이언스를 진행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로직은 되게 간단한 로직이에요. 둘이 인터랙션을 한다면 요거를 뮤테이션 시켰을 때 이놈의 표현형을 서프레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그러니까 넓은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인비보 스터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녀석의 어떤 펑션을 얘가 차단을 했다라는 것은 구체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간 둘 간에 뭔가는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으나 둘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터랙션을 한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대립되는 개념의 우리가 어프로치들을 보면은 인비트로 스터디들이 있어요. 인비트로 스터디들은 이제 포스플레이션을 시켰니, 떨어뜨렸느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둘 사이에 바이오케미스트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 대부분 튜브 안에서 하죠. 셀을 터뜨린 다음에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셀을 깨버린 다음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비트로 스터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인비트로 스터디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까? 네, 인터랙션을 직접 볼 수 있죠. 매우 빠르게. 셀만 있으면 되니까, 셀을 터뜨려버려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하면 되니까 일단 빠릅니다.
쉬워요.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용이하고 비교적 빠르고요. 뭐 기타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비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미지수예요. 몰라. 인비보에서도 이게 재현이 될까? 그것은 모릅니다. 좀 부정확하죠. 왜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비트로 스터디를 통해서 A라고 하는 프로틴하고 B라고 하는 프로틴이 서로 결합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 결합을 해. 둘이 잘 결합을 하더라고요. 두 프로틴을 결합을 시켜보면은 결합도 하고, 뭐, 둘 간에 모두 뭐, 예를 들어, 얘놈이 이 B를 뭐, 포스폴리션을 시키기도 하고, 뭐, B가 뭐, A를 디포스폴리션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더라고. 오케이? 그런데, 만약, 셀 안에서 A는 핵 안에 있고, B는 뭐,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데 가 있다던가, 아니면, A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어떤, 이런 기관에 있고, B라고 하는 프로틴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기관에 가 있다면 두 프로틴은 만날 일이 없거든요. 인비보에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셀을 깬 다음에서 하는 일은 사실 거기서 얻어진 결과는 우리가 인비보에서도 그게 실제로 재현이 되는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 우리가 이 인비트로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들은 인비보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죠. 의문점이 남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사실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쪽 인비보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둘은 인터랙션을 하고 인터랙션을 했기 때문에 A의 펑션을 차단을 했죠. 벡터 X가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간 둘이 인터랙션 하는 건 확실해요. 인비보에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 피노타입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비트로 스터디에서 이 두 프로틴이 인터랙션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인비보에서도 인터랙션 하는지는 몰라. 아직도 해결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는 사실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비보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요. 인비트로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또는 결론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있으면 어떤 데이터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비트로 스터디 말고 지금 여기서 인비보 어프로치를 통해서 FT의 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는 이 피노타입을 서프레션 하는 유전자를 서프레션 하는 뮤테이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두 그룹의 어프로치였어요. FT 오버 익스프레션 되면 이 얼리 플라워링을 하는 어떤 피노타입을 보이는데 그 피노타입을 서프레션 하는 뮤테이션을 찾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진 이 뮤테이션하고 FT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생물학적으로는 하여간 둘이 뭔가는 해요. 셀 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그룹은 인비보 쪽의 스터디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FT의 오버 익스프레션 되는 표현형을 서프레션 하는 걸 찾자. 그래서 이제 뮤턴트의 스크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5S FT하고 크로스를 해서 여러 개의 뮤턴트들하고 다 이렇게 교배를 해봤어요.
교배를 해봤더니 대부분 요 얼리 플라워링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얼리 플라워링의 표현형을 서퍼레이션을 못했어요. 이 뮤턴트들은 서퍼레이션을 못했는데 어떤 한 개, 까맣게 표현하는 요 한 개만 두 개 이 35SFT랑 요 까만 녀석을 크로스를 했더니 이 녀석의 얼리 플라워링이 상당히 서퍼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요 표현형이 얘가 보이는 어떤 현상이 요 까만 뮤턴트랑 크로스를 했더니 이 표현형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얘가 어떤 이제 이 나름대로 어떤 시그널링을 이렇게 쭉 전달해 가는데 이 까만 녀석이 하여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까만 녀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어떤 시그널링,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시그널링이 전달이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중간에 까만 녀석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까만 녀석을 찾아냈어요. 근데 까만 녀석이 뭐냐 하고 봤더니 얘는 FD라고 불리우는 유전자였습니다. FD라고 하는 유전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서프레서 스크린의 이제 결론은 FT하고 FD라고 불리우는 요 두 녀석이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스크린의 결과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 스크린은 다음과 같이 FD라고 하는 녀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FD가 좀 독특한 녀석이에요. FD 뮤테이션. FD 뮤턴트는 좀 독특한 녀석인데, 이게 이제 뮤턴트니까 소문자로 씁시다. 소문자 FD는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FD가 뮤테이션 되면 나타나는 그 효과는, 현상은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매우 위크한 뮤테이션이에요. 이 자체가 뮤테이션 됐을 때 엄청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위크한 데에 비해서 2번,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35SFT하고 FD 뮤테이션을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 FT의 얼리 플라워링, 우리가 FT가 상당히 얼리 플라워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꽤 강력하게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차단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FD 뮤테이션은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강한 뮤테이션은 아니에요. 효과가 이렇게 되게 센 뮤턴트는 아닌데, 희한하게 35SFT는 매우 강한 뮤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얘랑 둘이 교배를 하면 이 35SFT의 표현형을 상당히 강력하게 서프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FD가 FT하고 뭔가 인터랙션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자,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인비보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둘이 뭘 하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어떤 뭐 증거도 없어. 뭐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생각할 수 있는 이쪽에 뭐 N 터미너스 지역하고 이쪽에 C 터미너스 지역이 서로 결합을 하는지, 얘가 뭘 이렇게 뭘 하는지, 그런 게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이 그 결합을 하는 것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왜? 얘의 표현형을 강력하게 서프레션 하기 때문에. 이게는 진짜로 생물학적인 의미를 가진 이제 서프레서이다. 자, 그러면 이제 FD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FD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FD는 어떤 녀석이냐? 봤더니 이제 그 GFP, 이 녹색 형광을 내는 태그를 붙여가지고 FD에다가 GFP를 이렇게 붙였더니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보이더라. 요런 지역. 이거 봤더니 이게 이제 핵이다. 주로 핵에 있다. 자, 이게 이제 당시로는 상당히 expect 하지 못했던 희한한 결과인데요. 자, 저 위의 사진들은 이 메리스템 쪽을 longitudinal 섹션을 한 것입니다. 이 longitudinal 섹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른 게 longitudinal 섹션이고요. 이렇게 자른 것은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죠. 크로스 섹션은 단면을 보는 거고 longitudinal 섹션은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맨 꼭대기, 제가 사실 뭐 이건 부적절한 그림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꽃이 핀 상태니까 꽃을 피우기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롱기튜디널 섹션을 해보면 꽃이 피우기 전에 이렇게 메리스템 지역이 보여요. 그게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리스템 지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 그림은 in situ hybridization 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 배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mRNA의 발현 위치를 조직 내에서 발현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섹션을 하잖아요. 소위 이제 우리가 포를 뜨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저거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저 A번 그림을 약간 옆으로 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입체 같죠? 이 그림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눕혀서 옆으로 보고 있어. 이게 메리스템 지역이고 이게 보통 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섹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메리스템이 있는데 이제 요 안에들은 이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포를 몇 개만 크게 그립시다. 세포들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핵도 이렇게 잘려나간 세포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RNA도 있겠죠. RNA가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핵 안에 있는 RNA도 있고 뭐 세포 질 쪽에 있는 RNA도 있고 RNA들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섹션을 한 다음에 이 섹션을 이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여놓고요. 지금 얘네들은 이 섹션 자체가 이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슬라이드 글라스는 그리지 않았지만 이 칠판이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섹션이 여기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얹어져 있는데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얹은 다음에 여기에 뭐 NaOH와 같은 꼭 NaOH는 아니지만 디네이처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집어넣으면 RNA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이렇게 폴드가 되어 있던 걸 다 펴지고요. 다 이제 싱글 스트랜드 상태의 RNA로 존재를 하고 본래는 RNA가 이렇게 펴 있지는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빌빌 꼬여 있거나 뭐 스템 룹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디네이처링을 해서 다 편 다음에 여기에 이 우리가 관심 있는 FD 유전자의 프로브
프로브를 싱글 스트랜드로 해서 여기다 넣어줘요. 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제가 파란색을 프로브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프로브가 자기랑 상보적인 시퀀스가 있는 곳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붙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붙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붙었다고 칩시다. 여기도 약간 붙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이제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의 프로브가 다른 지역에는 붙지를 않았고요. 요 부분에만 붙은 걸 제가 그렸어요. 여기에만 붙은 거를 그렸는데, 이 프로브를 이제 씻어내게 되면 이제 이런데 붙었던, 아주 약하게 붙었던 프로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을 했던 프로브들은 안 떨어지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디텍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눈으로 보면 이 프로브가, 우리 싱글 스트랜드 프로브가 조직의 절편에, 이런 섹션에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프로브의 상보적인 시퀀스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 프로브가 붙을 수 있는 RNA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 유전자가 그 조직에서 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여기다 좀 적용을 시켜 봅시다. 요거는 조금 더 데이터가 덜 클리어한데 일단 요거 B번부터 봅시다. 여기서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게 프로브가 결합을 해서 씻고 남은 지역입니다. 여전히 프로브가 붙어 있는 곳이 이렇게 갈색으로 보여요. 이 다이는, 이 인시투, 여기에서 썼던 다이는 갈색으로 보이는 다이인데, 이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거의 뭐 백그라운드 수준의 시그널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얘네들은 결합을 안 했어요. 근데 오로지 이 지역에서 갈색이 나타나는 걸 보면 FD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에서 발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직 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A번 그림은 이 메리스템 쪽, 이 가운데 이렇게 도움으로 생긴 이 지역의 결과도 클리어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가 좀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갈색이 뭐가 보이죠? 여러 개.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죠? 동글동글한 거는 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시투 하이브리데이션을 잘하면 어떤 부위에서의 발현도 볼 수 있고, 얘가 어느 로컬리제이션을 갖는지, 세포 안에서 어떤 로컬리제이션을 갖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메리스템 쪽에서 갈색이 나타났고, 특히나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는 걸 보면 얘네들은 FD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핵에 발현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시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FD가 발현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특히 이런 핵이 있는 지역에서 잘 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게 A하고 B번의 인시투 결과이고요. 2번은 여기에 FD에다가 뭘 붙였을까요? 리포터로? 이거 배웠잖아. 저 색깔 나는 거. 거스를 붙였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거스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하냐? 결국 같은 결론을 내잖아요. 보면은 거스를 붙였어도 이 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메리스템 쪽에서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시투에서도 우리가 아주 클리어한 결과를 봤는데 이거 왜 하느냐? 시간 낭비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은 과학자들이
계속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 로버스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현상을 다른 여러 가지 시각에서도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들을 하죠. 그러면 인시투를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그럼 얘가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그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강 실험들을 해서 하나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RNA? 인시투의 단점은 뭘까? 인시투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잘 보여요. 어느 조직에서 어느 서브셀룰러 로컬리제이션에서도 발현하는지를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어려운 테크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시투 방법은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고 하이 테크닉, 고급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써서도 약간 불충분하다라는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왜? 트랜슬레이션 후를 볼 수가 없다. 저기서는 트랜스크립션만 볼 수 있죠. 오케이, 잘했어요. 또 우리가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봐야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믿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나의 신뢰 수준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얘가 시그널을 보이고 와시를 해서도 남아있으려면 이 프로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어야 되죠. 자기의 타겟 시퀀스랑 자기랑 컴플리멘터리한 거랑 붙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실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브리디제이션 방식의 실험이에요. 그러면 하이브리디제이션이 갖는 단점은 얘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뭐냐? 비슷한 시퀀스가 있을 때 FD 우리가 프로브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브가 FD에만 여기에만 붙느냐? 모릅니다. 분명히 뭐가 붙었어요. 여기 지역에 붙은 건 확실해. 그런데 이게 다 FD 컴플레멘터리 시퀀스냐? 몰라요. 물론 대부분 이길 바라지만 여기선 여전히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오케이, 너희들이 시그널 본 거는 알겠는데 이 시그널이 다 FD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디제이션 베이스드 된 실험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너희들이 디텍션한 것이 진짜로 너희가 보고 싶은 그것만이냐? 아니면 다른 유사한 시퀀스에도 갖다 붙은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2번 실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얘는 거스를 FD 프로모터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스는 이 개체가 본래 갖고 있지 않은 리포터거든요. 본래 없는 리포터에다가 FD 프로모터에 거스를 붙여놓게 되면 이 거스의 발현은 FD 프로모터의 발현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스가 보이는 지역은 FD 프로모터가 본래 발현하는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런 종류의 어프로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진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진이라는 것은 걔가 본래 갖고 있지 않던 유전자를 집어넣어줘서 걔의 발원 패턴을 보는 거예요. 앞에 인시투 같은 것들은 얘가 본래 갖고 있던 FD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본 거고요. 프로브를 통해서. 이거는 얘가 갖고 있지 않은 리포터를 넣어줘서, 소위 이제 리포터라고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보고자 하더라고요. 보고자.
말도 이상하죠? 보고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 보고자가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써서 같은 결론을 찾아냈어요. 인시추를 했을 때도 메리스템 쪽에서 FD가 잘 발현을 하고 있고, 거스 유전자를 사용을 해서 리포터 유전자를 썼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메리스템 쪽에서 잘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본 두 개의 데이터는 뭘 얘기하느냐? 메시지는 FD는 어디서 발현합니까? 메리스템에서. 거기서도 주로 어디? 핵. 핵에서 주로 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FD 발현 패턴의 이제 메시지예요. FD는 메리스템에서 발현을 한다. 거기도 주로 핵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놈은 어디서 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잎에서 발현한다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잎이나 뭐 떡잎이나 코틸레도니아 이런 지역에서 발현하고, 메리스템에서는 어땠어요? 발현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서 발현을 해요. 메리스템에서 발현하고 얘는 메리스템에서 발현하지 않아. 두 개가 발현이 전혀 오버랩 되지 않아요. 그런데 FT의 액션을, 펑션을 FD 뮤테이션이 억제를 해요. 얘가 억제를 해. 그러니까 둘이 뭔가는 작용을 해. 작용을 하는데 둘의 발현되는 위치는 전혀 달라요. 자, 신기하죠? 그래서 발현되는 위치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인터랙션을 해.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결합을 할까? 서로 상호작용을 할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yeast to hybrid 브리드 실험을 했습니다. yeast to hybrid는 그 한국 분이 개발한 방법이고요. 지금 포항공대에 계시는 송옥규 박사께서 만드신 방법이고, 이 프로틴과 프로틴 간의 인터랙션을 보는 실험으로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정말 파퓰러한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트가 이제 어떤 배지에 영양분을 넣어줘야 사는데, 예? 이게 어떤 중요한 영양물질을 빼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스트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 단, 이 이스트에서 어떤 양분을 만드는 유전자를 얘가 발현을 해야만 여기서 살아요. 이 로직을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트를 우리가 키우는데 그냥 물만 주면 크는 게 아니에요. 양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이 이스트에 어떤 양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요 어떤, 예를 들어 이게 트립토판? 트립토판? 뭐 이건 아닌데 일단 이걸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합시다. 이 양분을 만들어내야 요 배지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는 트립토판이 없는 배지야. 그럼 얘가, 이 이스트가 이 트립토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립토판을 만들어야만 이 배지에서 살 수가 있는 이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트립토판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이스트는 여기 가면 다 죽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살게 해놨냐면, 이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킬 때만 살게 되겠죠. 그런데 액티베이션을 어떤 경우에만 액티베이션 되도록 해놨냐면,
내가 스터디하고 싶은 두 개의 프로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프로틴이 결합을 할 때에만 이 두 개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해서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A와 B를 따로따로 놓아주면 여기에 결합을 안 해. 그럼 이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해. 발현을 안 하면 이 이스트는 요 배지에서 못 살아. 그런데 이 두 프로틴이 서로 결합을 할 때에만 둘이 여기 와서 결합을 해서 요 프로모터 시퀀스에 결합을 해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부터 양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이스트는 이 배지에서도 이 영양분이 없는 배지에서도 살아남아요. 다시 처음하고 끝만 얘기하면 A하고 B 프로틴이 인터랙션 할 때만 그 이스트가 삽니다. 그 이스트가 살아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프로틴과 프로틴의 인터랙션을 찾는데 가장 처음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기의 프로틴 파트너를 찾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실험이 이겁니다. 이것은 인비트로인가요? 인비보인가요? 인비트로죠. 왜? 이 두 프로틴이 전혀 만날 일이 없는 프로틴도 같이 넣어주면 인터랙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뭐 간에 있는 프로틴하고 눈에 있는 프로틴 서로 만날 일이 없거든요. 애기장 때에 있는 무슨 프로틴하고 무슨 뭐 사람 발바닥에 있는 프로틴하고 넣어주면 그 둘 간의 인터랙션을 해서 여기에 결합을 하면 이 이스트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애기장 때에 있는 프로틴하고 사람 프로틴이 만날 일은 없거든요. 몰라, 뭐 만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 그것도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 재밌는 일이 상당히 많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강의랑 상관없는데 사과 있잖아. 사과를 갈아 먹으면 맛있지. 아무 문제 없어. 그지? 사과 먹어서 탈이는 사람이니? 죽어? 독국물이 묻은 사과를 먹으면 죽을 수 있겠지나 사과를 먹지 말고 혈관에 한번 찔러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똑같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먹어서는 대부분의 인면 반응이 잘 워킹 안 해요. 근데 그걸 혈관에 직접 찔러 넣으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백질하고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보는 이제 최초의 실험으로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는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들여다보는 가장 이제 처음 이제 시발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요 데이터를 보세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두 개만. 두 개 보면 이게 이제 이스트의 콜로니들입니다. 이스트의 셀들. 이게 이 배지에서 이 배지에 콜로니들이 살아남았어요. 이스트 셀들이 살아남았고, 여기에는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트가 안 살아남아, 이 배지에서. 자, 그러면 TFL1하고 FD 두 프로틴을 같이 넣어준 이스트에서는 애들이 다 죽었어요. 못 살아. 그렇다는 얘기는 두 프로틴은 서로 결합을 안 한다 라고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경우를 보면 FT하고 FD를 두 개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 이스트가 살았죠. 이 배지에서 살았어요. 살았다는 것은 제가 지워버렸는데 이 양분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FT하고 FD,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만은 하여간 둘이 결합을 해야만 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그 이스트는 살아남아요. 양분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녀석들을 보건대 이 경우는
FT하고 FD는 서로 결합을 한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FD는 FD하고 FD를 넣어줘도 지들끼리도 붙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호모다이머를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저 실험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킬 때 FD끼리도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즉 FD끼리 호모다이머를 만들 수도 있고, FT와 FD가 서로 이 FT, FD가 서로 결합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서프레서 스크린에서 FD를 찾았어요. FD는 메리스템에 있었어요. FT는 발현이 잎에 있었어요. 둘이 서로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프로틴은 서로 결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결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는 잎에서 발현하는 프로틴이고 하나는 메리스템에서 발현하는 프로틴인 것 같은데 둘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피노타입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게 35S FT인데 이거는 FD의 뮤턴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FT의 이 얼리 플라워링을 서프레션 하는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그널링 과정에서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만약 FT가 상당히 상위에 있다면, 시그널 전달상의 상위에 있다면 얘를 서프레션 할 수 있는 몰레큘들의 개수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FT가 상당히 하위 쪽에 있다면 얘를 서프레션 하는 개수가 몰레큘이 몇 개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프레서를 찾기가 지금까지 어려웠다는 얘기는 FT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떤 신호 전달 체계상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물론 맨 아래는 아니지만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유전자일 것이다. 아래쪽에 있는 유전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프레서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FD라고 하는 것을 하나 찾았죠. FD가 FT의 이 얼리 플라워링을 서프레션을 했어요. 자, 그럼 테크닉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두 프로틴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합을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스트2 하이브리드로 보였는데, 자꾸 B를 빼먹네. 하이브리드 실험으로 밝혔는데, 이건 이제 인비트로 실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지 이 둘 자체가 진짜로 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좀 더 보강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 프로틴이 결합을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통은 다음과 같은 스텝을 따라갑니다. 이스트2 하이브리드를 해서 둘이 결합을 한다는 게 보이고요. 인비트로 풀다운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이제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논문을 보시면 나와요. 인비트로 풀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인비보 코 IP를 합니다. IP는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인데 두 개의 방법은 이제 뭐 거의 유사한데 이게 어떤 걸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이 두 프로틴이 둘이 결합을 한다면, 진짜로 결합을 한다면, 둘이 결합을 했어요. 만약 한다면 얘를
프리시피테이션을 시켰어요. A에 붙는 엔티바디를 만들어서 A 이제 엔티바디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엔티바디들이 이렇게 매크로몰레큘이니까 엄청 크잖아요. 이거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B 프로틴 컴플렉스에 A에 결합하는 엔티바디를 넣어주게 되면 두 개 이제 A와 이 엔티바디가 결합을 해서 이거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침전이 돼요. 침전이 됐어. 그러면 이 침전물에다가 여기에다가 B 프로틴에 결합하는 엔티바디를 처리해서 이 엔티바디가 이 침전물에 결합을 할까? 안 할까를 보는 것입니다. 이 로직을 이해하시겠어요? 두 프로틴이 결합을 한다면 한 프로틴을 결합을 해서 침전시킨 다음에 반대편 프로틴에 결합할 수 있는 엔티바디를 가지고 이 엔티바디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 빨간색 엔티바디가 이 침전물에 이렇게 결합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비보 조건에서 하면 인비보 코IP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동시에 침전되는 거고요. 인비트로 조건에서 하면 그걸 풀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프로틴 컴플렉스를 일단 떨어뜨린 다음에 A 프로틴을 갖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A 프로틴 엔티바디를 갖고 떨어뜨리고 이 떨어진 침전물을 대상으로 B 프로틴에 대한 엔티바디로 웨스턴을 해서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면 이 두 개의 프로틴은 서로 인비보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비트로 상태에서 테스트해보면 인비트로 풀다운이고요. 인비보 상태에서 실제로 그 셀 안에서 다 테스트해보면 인비보 코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이 세 가지의 스텝을 다 거치면 이제는 두 프로틴이 확실하게 결합을 한다라는 누구도 비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첨부한 논문을 보시면 이스트 하이브리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풀다운도 했고 코IP도 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FT하고 FD는 서로 결합을 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발현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은 인비보에서 결합을 하더라고요. FT는 잎에 있고 FD는 메리스템에 있는데 여러 실험을 통해서 봐도 둘은 결합을 해. 인비보 조건에서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결합을 합니다. 둘은 결합을 해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